자, 2026년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희망과 우려, 이 두 가지가 계속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주 빛나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는 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거든요. 오늘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진짜 모습은 어떤지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숫자 바로 이겁니다. 1.9%. 작년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수치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고성장 시대와 비교하면 어딘가 좀 아쉽죠. 여러분, 이 숫자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과연 기나긴 저성장 터널의 끝을 알리는 희망의 불빛일까요? 아니면 이제 1%대 성장이 아예 우리 경제의 기본값이 되어버리는 그런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신호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지금 한국 경제를 앞에서 아주 힘차게 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동력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이야,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6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무려 30% 이상, 파운드리는 20%, 시스템 반도체도 10%나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AI 열풍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초호황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셈이죠. 그리고 이게 말이죠.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2026년에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자체가 26% 넘게 성장할 전망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강점을 가진 메모리 분야는 39%가 넘는, 이건 그야말로 경이적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기 착시 현상이라는 건데요. 한 분야가 너무 눈부시게 잘 나가다 보니까 경제 전체의 다른 약점들을 그냥 가려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가 바로 이 위험한 착시 현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착시 현상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의 수출, 특히 반도체 쪽은 그야말로 불을 뿜고 있는데 오른쪽의 내수, 그러니까 우리 가게 사정이나 건설 경기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온도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경제의 근본 체력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이 화려한 수출 실적 뒤에 가려져 있던 우리 경제의 속살,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좀 깊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잠재 성장률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 없이 한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합니다.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라 경제의 근본적인 건강 상태, 우리 몸으로 치면 기초 체력 같은 거죠. 이 그래프가 바로 우리 한국 경제의 건강 기록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4.7%에 달했던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2020년대 이후에는 1.6%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년간 성장 엔진이 거의 멈춰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특히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노동 항목이에요. 그래프의 붉은 선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과거에는 그래도 플러스 기여를 했는데 최근에는 마이너스 0.6%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가 이제는 성장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이렇게까지 갉아먹고 있는 걸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일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 둘째는 기업들이 생산계지를 자꾸 해외로 옮기면서 국내 투자가 텅 비어가는 것. 그리고 셋째는 국가 경쟁력 순위가 떨어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비효율적인 시장 환경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그럼 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성장 전략 한번 살펴보시죠.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런 종합 전략을 내놨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다시 끌어올리고 양극화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그야말로 아주 야심찬 계획인데요. 과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전략의 핵심,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가를 잡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둘째, AI나 바이오 같은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며, 셋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양극화를 극복하고, 마지막 넷째는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의 화려한 실적부터 그 이면에 숨어있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정부의 대응 전략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정부의 이런 낙관적인 계획과는 달리 사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 절반에 가까운 46.4%가 2026년 경기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숫자는 정부가 내놓은 총사진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수라는 다른 한쪽 날개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반도체라는 이 강력한 날개 하나만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무거운 중력을 이겨내고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 겁니다.